5. 갑작스러운 결정. 페냐는 부엌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고 둘 다 잠자리에 들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나자르 이바노비치만 믿고서 이번에도 안쪽에서는 문도 잠그지 않은 상태였다. 미차는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마자 페냐에게 덤벼들어 멱살을 움켜잡았다. 냉큼 말하지 못할까? 그녀는 어디에 있어? 지금 모크로에 갇혀 있는 작자는 누구야? 그는 미친 듯 흥분하여 고함을 질러댔다. 두 여인은 째질 듯한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 지금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숨기고요. 죽도록 급에 질린 페냐가 빠른 말투로 소리쳤다. 아씨는 장교님을 만나러 모크로에 갔어요. 장교라니? 미차가 고함을 질렀다. 옛날 그 장교님, 그러니까 5년 전 그분, 아씨를 버리고 떠나버린 옛사람한테로. 하고 페냐는 역시나 빠른 말투로 말을 늘어놓았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그녀의 목을 움켜쥐고 있던 두 손을 풀었다. 그는 페냐 앞에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할 말을 읽고 서 있었지만 그의 눈을 보면 단번에 모든 것을 이해했음을, 페냐가 말을 꺼내자마자 곧 모든 것을, 그야말로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단번에 이해했고 또 모든 것을 알아챘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 순간 가엾은 페냐는 그를 이해했는지 어떤지를 살피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뛰어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괴짝 위에 앉아 온몸을 벌벌 떨며 꼭 자기 몸을 지키겠다는 듯 두 손을 앞으로 내민 채 그 상태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다. 그리고 너무 무섭고 깜짝 놀라서 그다래진 눈동자를 하고 꼼짝도 않고 그를 응시했다. 그러고 보니 상대방의 두 손이 온통 피투성이었던 것이다. 달려오는 도중에 그는 필경 그 손으로 얼굴의 땀을 닦아내느라 이마를 만졌을 터이니 이마도 오른쪽 뺨도 붉은 핏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페냐는 당장 히스테리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 같았고 늙은 식모는 벌떡 일어나서 그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1분가량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기계적으로 페냐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앉긴 했지만 무슨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어안이 벙벙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대낮처럼 환했다. 이 장교라면 그는 물론 알고 있었고 그것도 당사자인 그루셴카한테서 직접 들어서 모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 한 달 전 그가 편지를 보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꼬박 한 달 내내 이 새로운 사람이 지금 도착하기 직전까지 자기 몰래 극비리에 진행되었던 것인데 그는 이 사람을 수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왜 그때 이 장교일을 까맣게 잊었을까? 왜 그에 대한 얘기를 듣자마자 곧장 잊어버렸을까? 바로 이것이 무슨 괴물처럼 그의 앞에 떡 버티고 선 질문이었다. 그러자 그는 이 괴물을 그야말로 경악에 차서 관조했으며 너무 경악한 나머지 온몸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조용하고 온순하게, 조용하고 상냥한 어린아이처럼 페냐에게 말을 걸었는데 조금 전에 그녀를 죽도록 놀래고 모욕하고 괴롭혔다는 건 까맣게 잊은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지금 그가 처한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페냐에게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다. 페냐는 그의 피투성이 손을 의아하게 바라보긴 했지만 그 못지않게 놀랄 만큼 담담한 어조로 흡사 그에게 그야말로 진실을 모조리 털어놓기 위해 안달이 난 듯 그가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허겁지겁 대답하기 시작했다. 신압으로 어떤 기쁨마저 느껴가며 그녀는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를 괴롭히고 싶어서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성심성의껏 서둘러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속속들이 얘기해 주었으니 라키친과 알로샤가 찾아왔던 일, 그녀 즉 페냐가 망을 본 일, 아시가 떠난 일, 아시가 창문에서 알로샤를 향해 즉 미첸카에게 고개 숙여 안부를 전한다고 딱 1시간 그를 사랑해 준 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외친 일 등이었다. 안부라는 말을 듣고서 미차는 갑자기 씩 웃었는데 그의 창백한 뺨이 발갛게 상기되었다. 페냐는 그 순간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도 더 이상 손톱만 건도 무섭지 않았는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나리의 손이 온통 피투성이군요. 그래. 미차는 기계적으로 대답한 뒤 멍하게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더니 곧 그 손도 페냐의 질문도 잊어버렸다. 그러고 다시 침묵에 빠졌다. 그가 여기로 달려온 지 벌써 20여 분은 지났다. 아까의 경악은 사라졌지만 이미 어떤 새로운 불굴의 결의가 완전히 그를 장악한 듯 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생각에 잠긴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나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페냐가 다시금 그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는데 그 말 속에는 꼭 지금은 자기가 그의 슬픔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존재라도 되는 듯한 동정이 담겨 있었다. 미차는 다시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피야, 페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사람의 피야, 맙소사. 어쩌자고 이렇게 피가 흘렀을까? 하지만 페냐, 여기 담장이 하나 있는데 딱 보기에도 무술 만큼 높은 담장인데 하지만 내일 새벽녘에 태양이 솟아오를 테면 미첸카는 이 담장을 뛰어넘을 거야. 무슨 담장인지 모르겠지, 페냐.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렴 어때? 내일이면 소문을 다 듣고 다 알게 될걸. 어쨌거나 지금은 영원히 안녕이다.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곱게 물러나주지. 물러날 줄은 아니까. 잘 살아라 나의 기쁨이여. 나를 딱 1시간 사랑했으니 그걸로 미첸카 카라마초프를 영원토록 기억하라. 어쨌거나 그녀는 나를 미첸카라고 불렀어. 너도 기억하지? 이 말을 하면서 그는 갑자기 부엌에서 나갔다. 페냐는 그가 조금 전에 달려들어와 자기에게 덤벼들었을 때보다 이렇게 휙 떠나는 것이 거의 더 놀랍기까지 했다. 정확히 10분 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표트르 일리치 페르오친, 즉 아까 돈을 빌리려고 권총을 맡겼던 젊은 관리의 집에 들어섰다. 벌써 8시 반이었고 표트르 일리치는 집에서 흡족히 차를 마신 뒤 술집 수도에 가서 당구나 칠까 싶어 이제 막 다시 프로코트를 걸친 참이었다. 미차는 막 나가려는 그를 붙잡은 것이다. 상대방은 미차를 피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보고서 소리를 질렀다. 맙소사, 이게 어찌된 일이십니까? 여기 하고 미차가 빨리 말했다. 내 권총을 찾으러 왔습니다. 돈도 가져왔고요. 감사합니다. 바빠서 그러니까 표트르 일리치 부디 서둘러 주십시오. 표트르 일리치는 점점 더 놀라워했다. 미차의 손에 돈다발이 들려진 걸 갑자기 본 것인데 돈다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이런 상태로 남의 집을 들어오는 법은 없건만 무엇보다도 미차는 돈다발을 든 채로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것도 모든 지폐를 오른손에 든 채 꼭 과시라도 하듯 손을 앞으로 쑥 내민 상태였다. 미차를 현관에서 맞이한 관리의 시중을 드는 아이는 현관으로 들었을 때도 바로 이렇게 돈을 손에 들고 있었노라고 나중에 말해 주었는데 그러고 보면 길거리에서도 줄곧 이렇게 돈을 오른손에 들고 앞으로 쑥 내민 상태로 걸어왔을 것이다. 지폐는 전부 무지갯빛의 100루블짜리였고 그것을 그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붙잡고 있었다. 나중에 뒤늦게 흥미를 갖고서 돈이 얼마나 되었나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표트로 일리치는 그때 눈짐작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대략 2천, 어쩌면 3천은 되었고 여하튼 크다랗고 두툼한 동뭉치였다고 대답했다. 한편 당사자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역시나 훗날 그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왠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건만 꼭 무슨 황홀경에 빠진 양 아주 멍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언가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듯 했으니 즉 무언가를 곰곰 생각하며 붙잡으려고 하지만 도무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태였다. 마음이 몹시 급했기 때문에 묻는 말에는 무뚝뚝하고 아주 이상하게 대답했지만 이따금씩은 괴롭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운 기분인 것 같았다. 아니 지금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표트르 일리치는 손님을 의아스럽다는 시선으로 뜯어보면서 다시 소리쳤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좀 보십시오. 그는 상대방의 팔꿈치를 붙잡아 거울 앞에 세웠다. 미차는 피범벅이 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몸을 부르르 떨더니 성난 듯 인상을 썼다. 에이 비려먹을, 이러고도 모자란다 말인가. 그는 악을 쓰며 이렇게 중얼거린 뒤 지폐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고 경련이라도 난 듯 파르르 떨면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하지만 손수건도 온통 피투성이었다. 바로 이 손수건으로
그리고리 머리와 얼굴을 닦아주었기 때문이다. 하얀 부분이라고는 거의 어느 한 군데도 없었고 바싹 마른 정도가 아니라 어쩐지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예 펴질 생각을 안 했다. 미차는 악을 쓰며 그것을 마룻바닥에다 내동댕이졌다. 에이, 빌어먹을 무슨 걸레 같은 건 좀 없습니까? 좀 닦았으면 싶은데. 그럼 그냥 피가 묻은 겁니까? 어디 다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차라리 씻으시죠. 표트르 일리치가 대답했다. 여기 세숫대야가 있으니 갖다 드리죠. 세숫대야라고요? 그거 좋군요. 다만 이것을 도대체 어디다 치운다죠? 이상할 정도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듯 질문을 던지듯 표트르 일리치를 바라보면서 100루블짜리 돈뭉치를 가리켰는데 꼭 자기 돈을 어디다 치워야 될지를 상대방이 결정해 주어야 된다는 투였다. 호주머니에 넣든지 아니면 여기 탁자에 두시죠.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호주머니요? 그래요. 호주머니가 있군요. 그거 좋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허튼 수작입니다. 그가 갑자기 멍한 상태에서 벗어난 듯 소리쳤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이 일부터 매듭지읍시다. 권총 말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권총을 돌려주시고 자, 여기 당신의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 아주 필요하거든요. 게다가 시간이 단 1초도 없어서. 그러고는 돈 뭉치에서 맨 위에 있는 100루블짜리를 꺼내 관리에게 내밀었다. 하지만 그 스름 돈이 없을 텐데요. 상대방이 시적했다. 잔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미차가 다시 돈 뭉치를 바라보며 말한 뒤 자신의 말이 믿음지 못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지폐 2-3장을 더 들추어 보았다. 없어요. 다 이렇군요. 이렇게 덧붙인 뒤 그는 다시 질문을 던지듯 표트르 일리치를 바라봤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상대방이 물었다. 잠깐만요. 내가 부리는 아이를 폴로트니코프 상점에 보내도록 하죠. 그 집은 문을 늦게 닫으니까 잔돈으로 바꿔줄지도 모르겠군요. 에이, 미샤. 그는 현관쪽으로 소리쳤다. 플로트니코프 상점에 간다니 그 참 멋진 일이군. 미차도 언뜻 무슨 생각이 난 듯 소리쳤다. 미샤. 그는 방으로 들어온 소년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봐. 플로트니코프한테 달려가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안부를 전하더라고 하고 내가 직접 지금 거리로 갈 거라고 말해주렴. 또 들어보렴. 내가 도착할 때까지 샴페인을 한 3상자쯤 준비해서 예전에 모크로에 갔을 때처럼 챙겨 놓으라고 해주렴. 그때 나는 그쪽에서 4상자를 가져갔답니다. 그는 갑자기 표트르 일리치를 보며 말했다. 그 집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미샤. 그는 다시 소년에게로 몸을 돌렸다. 또 치즈, 스트라스부르 피로그. 이것은 속에 다양한 재료를 넣은 파이 혹은 커다란 만두 모양의 음식이랍니다. 훈제, 영어, 햄, 상어, 알.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거라면 전부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해. 예전과 마찬가지로 100루블이나 220루블어치쯤. 그래, 또 있군. 선물거리도 잊지 말라고 해줘. 사탕, 배, 수박 2-3통 아니면 4통. 아니야, 수박은 하나면 충분하겠군. 초콜릿 드롭스, 과일 드롭스, 캐러멜. 그러니까 그때 모크로에 갈 때 실어준 것들을 전부 다 챙겨 놓으라고 해. 샴페인도 300루블어치쯤.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이 하면 되는 거라고 해. 잘 기억할 수 있겠지? 미샤라면 말이야. 참, 얘 이름이 미샤라고 했죠? 그는 다시 표트르 일리치를 향해 말했다. 잠깐만요. 표트르 일리치가 불안스럽게 그를 살펴보며 그의 말을 듣다가 말을 가로막았다. 차라리 직접 가서 말씀하시죠. 저희가 주문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잘못 주문할 게 뻔하군요. 에이, 미샤, 이 심부름을 잘해주면 너한테 키스를 하려고 했다만 주문을 잘못하지 않으면 10루블을 줄 테니 얼른 뛰어갔다 오너라. 샴페인, 무엇보다도 샴페인을 잊지 말고 꼬냑도 붉은 것, 흰 것으로 준비시켜. 모든 것을 그때와 똑같이 그때처럼이라고 하면 그 집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제발 사람 말 좀 들어보십시오. 표트르 일리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가로막았다. 제 말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달려가서 잔돈이나 바꾸고 가게 문이나 닫지 말라고 전하면 되고 당신이 직접 가셔서 직접 말씀하시라고요. 이 그 지폐를 이리 줘 보십시오. 냉큼 갔다 오렴 미샤. 자, 눈썹이 날리게 빨리. 표트르 일리치는 일부러 어서 빨리 미샤를 내쫓은 것 같았는데 이는 미샤가 손님 앞에 나올 때부터 그의 피 묻은 얼굴과 손가락을 떨며 지폐다발을 들고 있는 그의 피 묻은 손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줄곧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입을 쩍 벌린 채 서 있었고 필경 미차가 잔뜩 늘어놓은 주문을 거의 조금도 듣지 못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씻으러 갑시다. 표트르 일리치가 준엄하게 말했다. 돈은 탁자 위에 두시거나 호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예, 그렇게요. 그리고 갑시다. 프로코트도 벗으시고요. 그러면서 그는 프로코트 벗는 것을 거들다가 갑자기 다시 소리를 질렀다. 아니, 프로코트도 피투성이군요. 그러니까 프로코트는 멀쩡합니다. 그냥 여기 소매에 조금, 그러니까 손수건이 있던 자리에만 조금 묻었군요. 호주머니에서 베어 나온 겁니다. 페냐 집에서 손수건을 깔고 앉았기 때문에 피가 스며든 거로군요. 왠지 놀라울 정도로 사람한테 신뢰를 보이면서 미차가 즉각 설명을 했다. 표트로 일리치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듣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건수를 잡은 겁니까? 누구와 싸움을 하긴 한 모양이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씻는 일이 시작되었다. 표트로 일리치는 물 주전자를 들고 물을 부어주었다. 미차는 서둘러 대느라 손을 제대로 씻지도 못했다. 그의 손은 훗날 표트르 일리치가 회상한 바에 따르면 벌벌 떨리고 있었다. 표트르 일리치는 비누를 좀 더 많이 칠해서 좀 더 빡빡 문지르라고 했다. 이 순간 그는 꼭 미차에게 어떤 지배력이라도 있는 듯한 태도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랬다. 그나저나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지적하자면 이 젊은이는 겁이 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한번 보십시오. 손톱 밑을 안 씻어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얼굴을 씻으시죠. 그래요. 거기요. 관자 노리며 귀 옆이며 이 루바시카를 그대로 입고 가실 겁니까? 이래가지고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소매 끄트머리가 온통 피투성이군요. 그래요. 피투성이. 미차가 루비시카의 소매 끄트머리를 살펴보며 말했다. 와이셔츠를 갈아입으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보이시죠? 미차는 여전히 상대방에게 대단한 신뢰를 보이며 말을 이어가는데 이미 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고 브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저는 지금 소매의 끄트머리를 접어 넣겠습니다. 브로코트의 칼이 안 보일 테니까요. 자, 보이시죠? 이제 말씀해 주시죠. 도대체 어디서 건수를 잡은 겁니까? 누구와 싸운 게 맞죠? 예? 이번에도 그때처럼 술집에서 한판 한 거 아닙니까? 그때처럼 대위를 때리고 질질 끌고 다녔죠? 표트로 일리치가 힐난조로 지단이를 회상했다. 누굴 더 때렸습니까? 혹시 죽이기라도 했습니까? 설마요? 헛소리야. 미차가 말했다. 헛소리란요? 그만 됐어요. 미차가 말한 뒤 갑자기 씩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광장에서 할망구 하나를 눌러버렸습니다. 눌러버렸다고요? 할망구라뇨? 아니, 영감이 올시다. 미차는 표트로 일리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웃으면서 상대방이 꼭 귀머거리라도 되는지 큰 소리로 외쳤다. 에이, 영감이든 할망구든 그래 정말 누구를 죽이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화해했습니다. 붙어서 실랑이를 벌였지만 화해를 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질 때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바보가 있었는데 그 바보가 내가 한 짓을 용서했고 지금은 진짜로 용서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용서하지 않을 테죠. 갑자기 미차가 눈을 찡긋하며 윙크를 했다. 다만 아시겠습니까? 젠장 듣고 있습니까? 표트르 일리치 젠장 됐습니다. 이 순간에 만사가 다 귀찮군요. 미차가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다. 제가 이르는 건 당신이 난 부는 툭하면 아무에게나 시비를 거는 게 취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2등 대위와도 참 시답지 않은 일로 그랬지 않습니까? 싸움질을 하고 나서 이제는 또 한 판을 벌이러 가다니 정말 당신답군요. 샴페인 세상자라니 그렇게 많은 걸 어디다 쓰려고요. 브라보. 이제 권총을 주십시오. 제발 시간이 없습니다. 자네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싶지만 이보게 시간이 정말 없다네. 아니 전혀 그럴 필요도 없겠지. 말을 하기엔 너무 늦었으니까. 아, 돈은 어디 뒀지 어디에 뒀더라.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는 호주머니마다 손을 넣어보기 시작했다. 탁자에 두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접. 저기 있군요. 잊으셨습니까? 정녕 당신의 돈을 쓰레기나 맹물 취급하시는군요. 자, 여기 당신의 권총들입니다. 희한한 노릇이군요. 5시가 좀 지났을 무렵에도 10루블이 없어 권총을 저당 잡히더니 지금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수천이나 있다니 2천이나 3천전 되겠죠? 3천전 됩니다. 미차가 돈을 바지 옆 주머니에 넣으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가는 잃어버릴걸요. 금광이라도 찾은 겁니까? 예? 금광? 금광이라니. 미차는 있는 힘껏 소리치더니 자지러지듯 웃으댔다. 그러니까 페루오친 금광을 찾아가 볼 생각이시오? 떠나게만 한다면 여기 사는 한 부인이 지금 당장 당신한테 3천을 보내줄 거요. 나한테도 보내주었는데 그 정도로 금광을 좋아한다니까요. 호올라코바라고 알고 있어? 모르는 사이지만 얘기를 들은 적도 본 적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부인이 당신에게 3천을 줬단 말입니까? 그렇게 보내주던가요? 표트로 일리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일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영원히 젊은 포이보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면서, 이 포이보스는 아폴로의 다른 이름 중 하나로 태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원히 젊은 포이보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리면서 날아오르자마자 내일 그 부인, 그러니까 호올라코바한테로 가서 직접 그녀가 내게 3천을 뿌려댔는지 아닌지 물어보시죠. 꼭 알아보시라고요. 나는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주셨나 보군요. 그런데도 당신은 그 돈을 소나기에 꽉 움켜쥐고는 시베리아로 가기는커녕 물 쓰듯 마구 써버릴 작정이군요. 아니 정말로 지금 어딜 가는 겁니까? 예? 모크로예라고요? 이 밤의 말입니까? 한때는 남부를 곳 없는 마스터류크였지만 이젠 빈털털이 마스크류크가 되고 말았군요. 이 말은 러시아의 민요 마스트류크 템유코비치에서 인용한 말이라고 하네요. 미차가 말했다. 빈털털이라뇨? 수천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 빈털털이라뇨? 지금 돈 몇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따위는 여시나 먹으라. 나는 여자의 마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가 짧은 게 나오네요. 여성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다네. 변덕스럽고도 죄스러운 것이니. 나는 오디세우스와 동의합니다. 이건 그가 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취했다 이거요? 취한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나쁘군요. 나는 정신이 취했습니다. 표트르 일리치. 정신이 취했다고요. 됐어요. 됐어. 아니 지금 권총을 장전하는 겁니까? 권총을 장전하고 있습니다. 미차는 정말로 권총 들이던 상자를 활짝 연 뒤 화약통의 뚜껑을 벗긴 다음 화약을 꼼꼼하게 뿌려넣고 장전을 했다. 그 다음에는 총알을 집어들었는데 끼워 넣기 전에 그것을 두 손가락으로 쥐고 자기 앞의 촛불 위로 들어올렸다. 아니 총알을 왜 그리 쳐다봅니까? 표트르 일리치가 불안한 호기심을 품고 지켜봤다. 그래 그냥 상상을 해본달까? 자 만약 자네가 이 총알을 자신의 뇌 속에 박아 넣을 생각을 했다면 권총을 장전하면서 그것을 쳐다보았을까 아닐까? 뭐하러 쳐다본단 말입니까? 내 뇌 속으로 들어갈 놈인데 한 번쯤 봐두는 것도 재미있겠지. 뭐 어쨌거나 헛소리야. 잠깐 스쳐 지나가는 헛소리라고. 어차피 다 끝난걸. 그는 총알을 끼워 놓고는 아마 찌꺼기로 막은 뒤 이렇게 덧붙였다. 표트르 일리치, 이보게 이건 다 헛소리야.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자네가 알아준다면 이제 종이장 좀 줘보게. 여기 있습니다. 아니 뭘 쓸 수 있는 매끈하고 깨끗한 걸로 말이야. 그래 됐어. 그러면서 미차는 탁자에서 펜을 꺼내 재빨리 종이 위에 두 줄을 쓰고 종이를 4번 접은 뒤 조끼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권총들은 상자에 담아 열쇠로 채운 뒤 상자째로 손에 들었다. 그러고는 표트르 일리치를 쳐다보면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가볼까? 그가 말했다. 어디로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걸 당신이 내 속으로 보낼 작정인가요? 총알 말입니다. 표트르 일리치가 불안해하면서 말했다. 총알도 헛소리야. 나는 살고 싶어. 난 삶을 사랑해. 이걸 똑똑히 알아두게. 나는 곱슬머리 금발의 포이보스와 그의 뜨거운 빛을 사랑해. 지네는 표트르 일리치. 자네는 물러날 줄 아나? 물러나다니요? 길을 내주는 것 말일세. 사랑하는 존재와 정오스러운 존재에게 길을 내준다 이 말일세. 정오스러운 존재마저도 사랑스러워지도록 그렇게 이게 길을 내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요. 즉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잘들 가라. 나를 무시하고 잘 가라 말이다. 그럼 이 몸은 이만. 그럼 당신은? 됐네. 이제 가봐야겠어. 이런 아무한테라도 말해서
라며 표트로 일리치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그리로 못 가게 말려야겠군요. 지금 모크로에는 왜 가는 겁니까? 여자가 거기 있어. 여자가. 자네에겐 이 정도면 충분해. 표트로 일리치. 자, 이젠 끝이야. 들어봐요. 당신은 야만스러운 구석이 있긴 하지만 왠지 늘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고맙군 형제. 내가 야만스럽다니. 야만인들.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다들 야만인들이라는 거야. 아, 마침 미샤가 왔군. 그 애를 잊고 있었어. 미샤는 잔돈으로 바꾼 돈뭉치를 들고서 황급하게 들어와서는 볼로트니코프 상점에서는 다들 난리법석을 떨며 술병이며 생선이며 차며 모조리 다 내올 것이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미차는 10루블짜리 지폐를 집어서 표트로 일리치에게 주었고 또 한 장은 미샤에게 던져주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표트로 일리치가 소리쳤다. 내 집에서는 안 됩니다. 부리장머리만 나빠지니까요. 제발 돈을 좀 감추십시오. 자, 이리로 넣어요. 왜 그리 돈을 물쓰듯 하는 겁니까? 당장 내일만 돼도 돈이 필요할 텐데 또 나한테 와서 10루블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 전부 다 옆 호주머니에 쑤서 넣는 겁니까? 에이 그러다가 잃어버린다니까요. 이봐 이 사람아 모크로에 함께 안 갈 텐가? 내가 거긴 뭐하러 가요? 이봐 지금 당장 한 병 따면 어떻겠나? 삶을 위해서 마시는 거야. 술을 마시고 싶군. 특히 자네와 한번 마셔보고 싶어. 자네와 마신 적은 없었지 응? 술집에서라면 마실 수 있겠네요. 갑시다. 나도 지금 그리로 가려던 참이니. 술집에서 마실 시간은 없어. 볼로트니코프의 상점의 뒷방이 좋아. 괜찮다면 지금 자네한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네. 그참 내보게. 미차는 호주머니에서 아까 그 종이를 꺼내서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굵은 필체로 또박또박 내 일평생에 대해 스스로를 응징하노라. 내 일평생을 벌하노라 라고 쓰여 있었다. 정말로 아무에게나 말을 해야겠네. 지금 당장 가서 말하겠어. 종이장을 다 읽고서 표트로 일리치가 말했다. 시간이 없어 이 사람아. 가서 마시자고. 자 출발. 볼로트니코프의 상점은 표트로 일리치의 집에서 겨우 한 집만 건너다시피 하면 되는 곳. 길 모퉁이에 있었다. 이것은 우리 도시의 부유한 상인들이 경영하는 가장 주된 식료품 상이었는데 상점 자체도 아주 훌륭했다. 수도의 웬만한 상점에 있는 것이라면 없는 게 없어서 엘리셰프 형제 상사의 포도주, 과일, 시가, 차, 설탕, 커피 등 모든 식료품도 다 있었다. 늘 3명의 지배인이 앉아 있었고 배달하는 아이들 2명이 뛰어다녔다. 비록 우리 지역이 가난해지면서 지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상업도 쇠퇴했지만 식료품 상은 전과 마찬가지로 번창일로에 있을 뿐더러 심지어 매년 점점 더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이 끊이질 않았던 것이다. 상점에서는 목이 빠지라 미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3, 4주쯤 전에 미차가 꼭 지금처럼 온갖 상품과 포도주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100루블 어치나 가져갔음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꼭 지금처럼 그의 손에는 무지갯빛 돈뭉치가 잔뜩 들려 있었고 뭐다라 이 많은 상품이나 포도주 따위가 필요한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아니 아예 따져볼 마음도 없다는 양 가격을 흥정하지도 않고 돈을 마구 뿌리댔던 것을 또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훗날 온 도시에서는 그가 그때 그루셴카와 함께 모크로에로 가서 그날 밤과 그 이튿날 하루 동안 3천을 한꺼번에 다 뿌리며 한판을 벌인 뒤 돌아올 때는 음이 뱃속에서 날 때와 똑같은 빈털터리 상태였다 라고 말하곤 했다. 그때 미차는 그 무렵 우리 도시에 잠시 머물러 있던 한 무리의 집시들을 죄다 불러 모았었는데 그들은 이틀 동안 술이 떡이 된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뜯어내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싼 포도주를 마셔대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차가 모크로에에서 무지렁이 농군들에게 샴페인을 퍼주고 농촌 처자들과 아낙네들에게는 사탕과 스트라스부르 피로그를 먹였다며 비웃으며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 도시, 특히 술집에서 그 못지않은 비웃음의 대상이 된 것은 이 모든 황당무계한 짓의 대가로 얻어낸 것이라곤 고작 해야 그 여자의 발에 입을 맞추어도 된다는 허락이었을 뿐 더 이상 아무것도 허락받지 못했다라는 미차가 그 당시 제 입으로 노골적으로 떠벌리고 다닌 고백이었다.
미차와 표트로 일리치가 상점에 도착해서 보니 입구 곁에는 이미 양탄자를 깐 짐칸이 달린 종과 방울까지 단 트로이카가 대기 중이었고 마부 안드레이는 미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점에서는 물건들을 상자 하나에 잘 재어 넣은 상태에서 미차만 나타나면 곧 못질을 해서 마차에 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표트로 일리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자네 어느 틈에 트로이카까지 준비를 시켰나? 그가 미차에게 물었다. 자네한테 달려가는 길에 여기 안드레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곧장 여기 상점으로 오라고 해놨지. 낭비할 시간이 조금도 없거든. 지난번에는 치모페이와 함께 갔는데 지금 치모페이는 나보다 한 발 앞서 어느 매혹적인 여인과 함께 떠나버렸지. 뭔가 안드레이, 우리가 제법 많이 늦었지? 기껏해야 우리보다 1시간쯤 먼저 도착할까요? 아니, 그렇게까지도 안 되겠지만 여하튼 앞선다고 해야 겨우 1시간 정도일 겁니다. 안드레이가 서둘러 의견을 말했다. 제가 치모페이의 마차를 준비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 마차는 우리 마차와는 다르거든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비교가 안 될 정도라니까요. 1시간도 앞서지 못할걸요. 이렇게 열을 올리며 미차의 말을 가로챈 안드레이는 붉어죽죽한 머리카락에 다소 여인 몸집의 아직 늙지 않은 마부로서 방 코트를 입고 왼손에는 농민용 외투를 들고 있었다. 1시간밖에 안 늦는다면 보드카 값으로 50루블 주겠네. 1시간 정도라면 보정합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에이, 저들은 1시간이 아니라 반시간도 앞서지 못할걸요. 미차는 이것저것 지시하느라 부산을 떨었지만 그의 말과 명령은 질서정연하지도 못하고 어쩐지 이상하고 두수도 없었다. 무슨 말을 시작했다가 끝내는 걸 까먹기도 했다. 표트로 일리치는 자기가 끼어들어 일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400루블어치, 그때와 똑같이 최소한 400루블어치는 넘어야 해. 미차가 지휘했다. 샴페인 4상자, 한 병이라도 더 적으면 안 돼? 아니, 그 많은 게 왜 필요한가? 어디에 쓰게? 잠깐만. 표트로 일리치가 호통을 쳤다. 이건 또 웬 상자야? 무슨 상자지? 아니, 이것도 400루블에 포함된 건가? 부산을 떨며 왔다 갔다 하는 지배인들은 꼭 그에게 달짝지근한 말투로 이 첫 번째 상자에는 고작해야 반상자의 샴페인과 안주거리, 사탕, 과일 드롭스 등 당장 꼭 필요한 온갖 품목들이 들어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중요한 주문품은 그때처럼 지금 당장 따로 포장하여 따로 마련된 마차에 실어 역시나 트로이카로 보낼 텐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거기 도착하신 이후 1시간 이내에는 꼭 그 장소에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었다. 1시간 이상 늦어서는 안 돼. 1시간 내에 도착해야 하고 과일 드롭스와 캐러멜은 가능하면 더 많이 넣도록 해. 거기 계집 아이들이 좋아하거든. 미차가 열을 올리며 고집을 부렸다. 캐러멜은 그렇다 치세. 하지만 샴페인은 4상자나 어디에 쓰려고? 한 상자면 충분해. 표트로 일리치는 이제 거의 성을 내다시피 했다. 그는 값을 따져보고 계산서를 내놓으라고 하기도 하면서 도무지 진정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봤자 겨우 100루블을 전략했을 뿐이다. 모든 물건인 300루블 어치를 넘지 않는 걸로 결론을 지었던 것이다. 이런 젠장. 표트로 일리치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다.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고생이람? 어차피 그저 얻었다면 자기 돈 제 마음대로 뿌리든 말든. 1억의 경제학자 양반, 이리 오라니까 화내지 말고. 미처가 그를 상점의 뒷방으로 끌고 갔다. 자, 여기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 술 한 병을 내올 테니 한잔하세요. 에이, 표트로 일리치, 같이 가자니까. 자네는 귀여운 구석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치들이 좋거든. 미차는 아주 지저분한 탁자보가 덮인 조그만 탁자 앞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표트로 일리치는 그 맞은편에 엉거주춤 앉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3편이 나왔다. 굴, 그것도 막 들여온 최상품 굴을 원하지 않느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굴은 무슨? 나는 먹지도 않아. 아니, 아무것도 필요 없어. 표트로 일리치가 거의 악을 쓰다시피 하며 이를 갈았다. 굴 같은 걸 먹을 시간은 없네. 미차가 지적했다. 게다가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봐 친구 하고 그가 갑자기 감정을 듬뿍 담아 이야기했다. 나는 이렇게 무질서한 난장판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 아니,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농군들을 위해 새 상자나 사다니. 이런 걸 보고 속이 뒤집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나. 그 이야기가 아니야. 더 높은 질서를 말하는 걸세.
나의 내부에는 질서가 없어. 더 높은 질서가 없단 말이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괴로워할 것도 없지. 늦었다고 젠장. 내 인생 자체가 무질서한 난장판이었으니 질서를 부여해야 돼. 지금 내가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건가? 응? 말장난이 아니라 정신이 나가 잠꼬대를 하고 있구먼. 이 세상의 더 높은 존재에게 영광이 있으라. 내 안의 더 높은 존재에게 영광이 있으라. 언젠가 이 식구가 내 영혼 속에 터져 나온 적이 있었지. 시구가 아니라 눈물이. 내가 직접 지은 거지만 그 2등 대위의 턱수염을 잡고 질질 끌고 다니던 그때는 아니야. 아니 갑자기 그 사람 얘기는 왜 하나? 갑자기 그 얘기를 하냐고? 헛소리야.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매한가지가 되는 거야. 선 하나만 넘으면 끝이지. 맞아. 내 눈에는 자꾸만 자네의 권총들이 어른거리는군. 권총도 헛소리야. 마시게. 괜한 생각하지 말고. 삶을 사랑하노라. 삶을 너무도 사랑했노라. 너무 사랑해서 추잡할 정도였노라. 됐어. 삶을 위해서. 이봐. 삶을 위해서 마시자고. 삶을 위해서 건배. 왜 나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느냐? 나는 비열한 놈이지만 스스로에게 만족해. 하지만 내가 비열한 놈이라는 것 때문에 괴롭지만 그래도 스스로에게 만족해. 하나님의 피조물을 축복하노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하지만 악취나는 벌레 한 마리가 스물스물 기어다니며 다른 목숨을 해치지 않도록 그놈을 박멸해야 돼. 삶을 위해서 마시는 거야. 사랑스러운 형제,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나? 아무것도 없지. 삶과 황녀 중의 황녀를 위하여. 삶을 위해서 마시고 자네의 황녀를 위해서도. 잔이 비워졌다. 미차는 환희에 젖어 이리저리 정신이 없었지만 어쩐지 슬픈 기색이 엿보였다. 꼭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떤 둔중한 근심이 그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듯 했다. 미샤, 자네의 미샤가 들어온 것 같은데? 미샤, 이봐 미샤, 이리로 와서 너도 이 잔을 마셔. 내일이면 떠오를 금발의 곱슬머리 포이봇을 위하여. 얘한테는 또 왜? 표트르 일리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이봐 좀 봐주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그러고 싶단 말일세. 에이. 미샤는 한 잔을 마신 뒤 꾸벅절을 하고 주랭랑을 쳤다. 기억이 더 오래 갈 거야. 미차가 지적했다. 나는 여자가 좋아. 여자란 무엇일까? 지상의 황녀지. 슬프곤 슬퍼. 표트르 일리치. 햄릿을 기억하나? 슬프도다 슬프구나 호레이쇼. 아 가엾은 요리. 이건 햄릿 오막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요릭이야. 지금의 나야말로 요릭이라고. 그 다음엔 해골이 되겠지만. 표트르 일리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고 미차도 잠깐 입을 다물었다. 아니 자네 상점에 웬 개인가? 구석에 있는 눈이 새까맣고 작고 예쁘장한 삽살개를 발견하곤 그가 갑자기 지배인에게 흐리멍텅하게 물었다. 이건 우리 여주인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의 개인데 삽살개랍니다. 지배인이 대답했다. 아까 데리고 오셨다가 깜빡 잊고 우리 가게에 두고 가셨죠. 다시 데려다 줘야 되겠습니다. 나도 저런 것을 한 마리 본 적이 있어. 군대에서. 미차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다만 그놈은 뒷다리가 부러져 있었지. 그나저나 표트르 일리치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어. 자네 언제든 살아오면서 뭘 훔쳐본 적이 있나 없나? 그건 또 무슨 질문인가? 아니 또 그냥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이 남의 호주머니에서 슬쩍 해본 적이 있느냐 말일세. 공금 얘기는 아니야. 공금이라면 누구나 다 슬쩍 하니까. 물론 자네도 그럴 테고. 젠장 정말 재수 없군. 남의 것을 두고 하는 말일세. 남의 호주머니나 지갑에서 그야말로 슬쩍. 응? 어머니의 돈 20코페이크짜리 은화를 훔친 적이 한 번 있지. 9살 때 식탁에서 몰래 집어서 손에 꽉 움켜 쥐고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아무 일도 없었지. 사흘간 들고 있다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자백하고 돌려드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당연히 매를 맞았지. 아니 자네는 왜? 자네는 뭘 훔쳐본 적이 없나? 있지. 미차가 간특하게 눈을 찡그렸다. 뭘 훔쳤는데? 표트르 일리치가 호기심을 보였다. 어머니한테서 20코페이크짜리 은화를 훔쳤다. 9살이었다. 사흘 뒤에 돌려줬다. 이 말을 하고서 미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상점의 문 안에서 안드레이가 소리쳤다. 준비됐나? 가세. 미차가 소란스럽게 소리쳤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는데 지금 길을 떠나는 안드레이한테도 보드카 한 잔을 주게. 보드카 외에 꼬냑도 한 잔. 이 권총이 든 상자는 내 좌석 밑에 넣어주게나. 잘 있게 표트르 일리치.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게. 어차피 내일이면 돌아올 게 아닌가? 꼭 돌아오지. 계산은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배인이 벌떡 일어났다. 아, 맞아. 계산을 해야지. 여부가 있나? 그는 호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3장을 집어 위로 던지고 서둘러 상점을 나갔다. 다들 그의 뒤를 따라 나와 꾸벅절을 하면서 인사말과 더불어 행운을 빌어주며 그를 배웅했다. 안드레는 지금 막 꼬냑을 들이킨 탓에 끄 트림을 한 뒤 마부석으로 뛰어올랐다. 그런데 미차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전혀 뜻밖에도 갑자기 페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그의 앞에서 두 손을 모으더니 그의 발에 틀썩 주저앉아 버렸다. 나리,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제발 우리 아씨를 해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나리한테 모든 걸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그분도 해치지 마세요. 그분은 옛날부터 아시 사람이었는걸요. 지금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한테 장가를 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오신 거고요. 나리,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남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주세요. 쭈쭈, 이거구먼. 뭐 이제 거기 가서 잔뜩 일을 저지르겠군. 표트르 일리치가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겠네. 이제는 모를 수가 없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사람다워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권총을 내놓게. 그가 큰 소리로 미차에게 소리쳤다. 듣고 있나, 드미트리? 권총이라고? 잠깐만 기다려. 이봐, 그건 도중에 웅덩이에다 던져버릴 거야. 미차가 대답했다. 페냐, 일어나. 내 앞에서 엎드리지 말고. 미차는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을 거야. 아무리 멍청한 인간이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파멸시키지 않을 거야. 정말이야, 페냐. 그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서 페냐에게 소리쳤다. 아까 내가 너를 못살게 굴었지만 나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줘. 이 비열한 놈을 용서해다오.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이제는 다 상관없으니까 자, 출발. 안드레이, 싱싱 달려보자고. 안드레이는 출발했다. 방울이 짤랑거리기 시작했다. 잘 있게 표트르 일리치, 내 마지막 눈물을 자네에게.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실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야? 표트르 일리치는 그를 지켜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상점 사람들이 미차를 속여서 바가지를 씌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서 나머지 식료품들과 포도주를 마차에 실는 것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갑자기 스스로한테 버럭 화가 치밀어서 침을 탁 뱉고는 당구를 치러 여의그 술집으로 향했다. 사람은 좋은데 바보야. 그가 길을 가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그루셴카의 옛사람이라는 무슨 장교에 대해서는 나도 들은 바가 있어. 뭐 그가 왔다면 에이 저 권총들을 어쩐담? 젠장 내가 뭐 저자의 삼촌이라도 되나 어디? 무슨 짓을 하든 말든 아니 실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목소리만 컸지 실은 아무것도 없는 족속이라니까. 실컷 마시고 한판 붙었다가 화해할 테지. 아니 이런 치들이 뭘 제대로 해치울 수나 있나? 어디 물러나 준다라는 둥 스스로를 벌한다라는 둥 하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어차피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술집에서도 술에 취해 이 말을 1000번이나 외치곤 했지. 하지만 지금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니야. 정신이 취했다라니. 이건 뭐야 뭐 비열한 놈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문구지. 그나저나 내가 저자의 삼촌이라도 되나? 싸움질을 한 게 분명해. 낯짝이 온통 피투성이니까 말이야. 도대체 상대가 누구일까? 술집에 가서 알아봐야겠군. 손수건도 피투성이였으니. 채 젠장 우리 집 마룻바닥에도 남아있겠군. 정말 재수없군. 기분이 영 찜찜한 상태로 술집에 도착한 그는 곧장 당구판을 벌였다. 당구를 치다 보니 즐거워졌다. 다음 판도 이긴 뒤에 갑자기 한 파트너에게 드미트리 까라마조프에게 돈이 다시 생겼다. 3천 정도 된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루셴카와 함께 한바탕 버리기 위해 다시 모크로에로 갔다 하는 말을 시작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거의 뜻밖의 호기심을 보였다. 더욱이 다들 웃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쩐지 이상할 정도로 심각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당구 게임마저 중단될 정도였다. 삼천이라고? 아니 그자가 어디서 삼천을 구했단 말이야?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호올라코바 부인 얘기는 다들 미심쩍어했다. 영감한테 강도질을 한 건 아닐까 정말로? 삼천이라 왠지 심상치 않은걸?
아버지를 죽인다고 큰 소리로 호언장담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들었다고. 특히 삼촌 어쩌고 하는 말을 했단 말이야. 표트르 일리치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질문들에 대해 딱딱하게 건성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이리로 올 때는 시시콜콜 다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미차의 얼굴과 손이 피범벅이 되었다는 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세 번째 판이 시작되자 미차의 얘기는 신압으로 시들해졌다. 하지만 세 번째 판이 끝나자 표트르 일리치는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서 큐를 내려놓고 계획했던 저녁도 생략한 채 술집을 나왔다. 광장으로 나오자 그는 스스로에게 놀랄 만큼 큰 의욕에 빠졌다. 갑자기 지금 당장이라도 표드로 파블로비치의 집으로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닌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보나마나 헛소리일 게 뻔한데 남의 집 사람들을 깨우고 한판 스캔들이나 만드는 꼴이지 뭐 채. 젠장, 내가 무슨 거의 삼손이라도 되나 어디? 기분이 영 찜찜한 상태에서 그는 곧장 자기 집으로 향했는데 갑자기 페냐가 떠올랐다. 에이 젠장, 아까 그 하냐한테 물어볼걸. 그는 신경질을 내면서 생각했다. 그랬으면 전부 알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그 정도로까지 그의 내부에서는 그녀와 얘기를 해보고서 뭘 알아내고 싶은 아주 초조하고 집요한 욕망이 불타올랐으며 그리하여 그는 반쯤 길을 가다가 그루셴카가 사는 모로조바의 집 쪽으로 휙 방향을 돌렸다. 대문까지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밤의 정막 속으로 울려 퍼지는 노크 소리에 그는 다시금 정신이 뻗쩍 들었고 열이 받쳤다. 게다가 집안 사람들이 다들 자는지 대답도 없었다. 여기서도 스캔들을 만드는 꼴이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이미 마음속 깊이 어떤 고통마저 느꼈지만 그러면서도 아예 떠나버리기는커녕 갑자기 다시금 그것도 이제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에 온 동네가 떠나갈 만큼 시끄러워졌다. 이제 어쩔 수 없어 계속 두드려야겠어 계속. 이렇게 중얼거리는 그는 한 번 문을 두드려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분기탱천할 만큼 성질이 났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세게 문을 두드리게 됐다. 6. 이 몸이 납신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날듯이 길을 달리고 있었다. 모크로에까지는 20베르스타 남짓되었지만 안드레이 트로이카가 워낙 빨리 달려서 1시간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고속의 질주에 미차는 갑자기 생기를 얻은 듯 했다. 공기는 신선하고도 신선했으며 깨끗한 하늘에는 큰 별들이 반짝였다. 이것은 알로세가 땅에 엎드려 그것을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고 미친 듯이 맹세하던 그 밤, 어쩌면 바로 그 시각의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미차의 영혼은 흐릿했고 정말 너무도 흐릿했고 또 지금 많은 것이 그의 영혼을 괴롭혔지만 이 순간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날아가고 있는 만큼 그의 전 존재가 억누를 수 없는 힘으로 오직 그녀, 즉 그의 황녀에게로 집중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적해 둘 것이 있다. 즉 그는 단 1분도 심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질투심이 강한 자가 이 새로운 사람, 땅 밑에서 불쑥 솟은 새로운 경쟁자인 이 장교에게 손톱만큼의 질투도 느끼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면 상대가 누구든 대번에 질투를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무서운 손을 새로이 피로 물들일 것이지만 이 사람, 그녀의 첫 남자에게는 트로이카를 타고 질주하는 이 마당에도 질투 섞인 정오는커녕 적대감조차 느끼지 않았다. 사실 아직 그를 본 적도 없긴 하지만 이건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이건 그녀와 그의 권리니까. 이건 그녀가 5년 동안 잊지 못한 그녀의 첫사랑이니까. 그렇다면 그녀는 이 5년간 그를 사랑해온 것인데 나란 놈은 도대체 왜 여기에 끼어들었을까? 여기서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물러서라. 미쳐 길을 내주어라. 정말이지 난 지금 뭐라는 건가? 어차피 이제는 장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렸건만 그가 아예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어쨌거나 끝장나 버린 것을. 바로 이런 말로 그는 자신의 느낌을 대략 서술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나마도 무슨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였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는 그때 이미 판단 정지 상태였다. 지금 그의 결단도 어떤 판단도 없이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니 아까 페냐에게서 얘기를 듣기가 무섭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하기로 단호히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하지만 결단을 내렸음에도 그의 영혼은 혼란스러웠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결단을 내렸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도 많은 것이 그의 뒤에서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따금씩 이것이 이상했다. 정말이지 이미 자기 손으로 펜을 들고 종이 위에 스스로를 응징하노라, 내 일평생을 벌하노라 라는 선고문을 쓰지 않았던가. 그렇게 준비된 종이는 여기 그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지 않은가. 정말이지 권총도 장전되었고 내일 금반의 곱슬머리 포이보스가 비출 뜨거운 첫 햇살을 어떻게 맞이할지도 이미 결정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뒤에서 그를 괴롭히는 모든 옛일과의 셈을 끝낼 수가 없었으니 그 느낌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렬했고 그 생각은 그의 영혼 속으로 절망적으로 파고들었다. 도중에 그는 갑자기 안드레이에게 마차를 세우라고 한 뒤 마차에서 뛰어내려 장전된 권총을 꺼내 새벽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 순간이 한 번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불꽃처럼 지나가 버렸다. 게다가 트로이카는 공간을 집어삼키면서 달려가고 있었고 목적지가 가까워짐에 따라 오직 그녀에 대한 생각만이 다시금 그의 정신을 더욱더 거세게 점령하더니 나머지 모든 무서운 환영들을 그의 마음으로부터 몰아내버렸다. 그는 잠깐이라도 멀리서라도 좋으니 그녀를 너무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지금 그와 있을 테니 그녀와 지금 그와 사랑스러운 옛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살짝 보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운명에서 이토록 숙명과도 같았던 여인에 대한 사랑이 그의 가슴으로부터 이토록 강렬하게 치밀어 오른 적은 여태 없었으니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롭고 심지어 그 자신도 예기치 못한 감정, 그녀 앞에서 기원을 하고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을 만큼 부드러운 감정이었다. 그래, 사라져주는 거다. 갑자기 그는 너무 황홀하여 히스테리 발작이라도 난 듯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달린 지 이미 거의 1시간이 다 되었다. 미차는 말이 없었고 안드레이는 워낙 수다스러운 농군이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두려운 양 역시나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자신의 넉다리 말들, 말라 빠지긴 했지만 쏜살같이 달리는 밤색 말들이 이끄는 트로이카를 몰아댈 뿐이었다. 미차가 갑자기 무서운 불안을 느끼면서 소리쳤다. 안드레이, 자고 있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한 것이었다.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고 생각하셔야죠, 드미트리 펴도로비치. 미차는 통증이라도 느낀 듯 얼굴을 찌푸렸다. 정말로 자기가 이런 감정을 지니고 이렇게 달려가는데 그들이 자고 있다면, 그녀도 거기서 함께 자고 있다면 분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으스모라 안드레이, 달려라 안드레이, 열심히. 그가 미친 듯 소리쳤다. 어쩌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런 판단을 내놓았다. 아까 치모페의 말이 그곳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걸 보면 역관의 말이냐? 역관이 아니라 블라스트노프 여관인데, 그러니까 사설 역관의 셈이죠.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게 웬 말이냐고. 뭐하러 그렇게 많이들 모였다는 거야? 뭐하는 작자들이야? 미차가 예기치 못한 소식에 끔찍한 불안을 느끼며 소리를 질렀다. 치모페의 말로는 하나같이 양반들이랍니다. 그중 둘은 우리 도시 사람이라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치모페의 말만 들어봐서는 이곳 양반이 둘, 또 외지에서 온 양반이 둘이고, 그리고도 누군가가 더 있는데 제대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카드 놀이를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카드라고? 예, 그러니까 카드를 시작했다면 자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아무리 늦었다고 해도 겨우 이제 11시쯤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어서 모라 안드레이, 어서. 미차가 다시금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저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리. 말이었던 안드레이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저 입을 잘못 놀려 나리가 화를 내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군요, 나리. 뭐가 궁금한데? 아까 페도시아 마르코브나, 이거 페냐의 정식 이름과 부칭입니다. 아까 페도시아 마르코브나가 나리의 발밑에 엎드려 마님, 그리고 또 누군가를 파멸시키지 말아달라고 나리에게 애원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리를 그리로 모셔가는지라 죄송합니다. 나리, 양심에 캥기는 게 있어서 멍청한 소리를 했나 봅니다. 미차는 갑자기 뒤에서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자네는 마부지? 마부가 맞지? 그가 미친 듯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 마부지요.
그럼 자네는 길을 내주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게야. 마부가 되어서 사람을 치어 죽이든 말든 아무한테도 길을 내주지 않고 나는 간다는 식이라. 그럼 안 되는 거야. 마부가 됐으면 사람을 치어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사람을 치어 죽여서는 안 되지. 사람의 목숨을 해쳐서는 안 돼. 만약 목숨을 해쳤다면 스스로를 벌해야 돼. 이미 누군가의 목숨을 해쳤다면, 그렇게 파멸시켰다면 스스로를 응징하고 떠날지어다. 이런 말들이 그야말로 히스테리 발작이라도 일어난 듯 미차 입에서 튀어나왔다. 안드레이는 나리의 말에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응수를 해주었다. 옳은 말씀입니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나리가 옳습니다. 사람이든 어떤 생물이든 다 치어 죽여도 또 괴롭혀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떤 생물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요. 여기 이 말만 하더라도 다른 마부들은 괜히 두들겨 패곤 하거든요. 뭘 억제할 줄 모르는 족속이라서 서로서로 막 떠미는 거죠. 덮어놓고 누구나 막 떠미는 거랍니다. 어디 지옥으로? 이렇게 미차는 갑자기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고는 예의 그 느닷없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안드레이, 이 순박한 사람아 하고서 그는 다시 안드레이의 어깨를 꽉 잡았다. 한번 말해보게.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까라마조프가 지옥에 떨어질까 어떨까 자네 생각으로 말이야. 모르겠습니다. 나리한테 달렸지요. 우리 사이에서 나리는, 그러니까 나리,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곧장 십자가에서 지옥으로 내려가 고통받는 죄인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지옥이 끙끙 앓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아무도 어떤 죄인도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지옥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끙끙대지 말거라 지옥이여. 지금부터 온갖 고관들, 행정관들, 수석 재판관들, 부자들이 그대를 찾아올 것이며 그대는 내가 다시 그대를 찾아올 그 시점까지 옛날 옛적처럼 저들로 가득 차게 되리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이 있었지요. 민중의 전설이군. 훌륭해. 왼쪽 말을 좀 때리게 할 안드레이. 그러니까 나리, 지옥은 저런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인데 라며 안드레이는 왼쪽 말에 채찍질을 가했다. 나리는 우리 사이에서 어쨌거나 작은 아이 같답니다. 우리는 나리를 그렇게 생각하지요. 비록 글피다면 버럭 성질을 내지만 나리, 이건 맞지만 나리의 순진한 마음을 봐서 주님은 용서해 주실 겁니다. 자네는 나를 용서할 텐가 안드레이? 아니 제가 뭘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리는 저한테 아무 짓도 하지 않으셨는걸요. 아니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네 혼자 바로 지금 이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나를 용서하겠나? 말해보게 이 순박한 사람아. 이런 나리를 모시고 가는 것이 무섭습니다. 자꾸 희한한 말만 오가는 게. 하지만 미차는 마부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미친 듯 기도를 하며 혼자 말처럼 기괴하게 속닥대고 있었던 것이다. 주여, 온갖 무법 행위를 저지른 저를 받아들이시되 심판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판하지 마실지니 이는 저 스스로 저를 심판했기 때문이옵니다. 심판하지 마실지니 이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추잡한 놈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지옥으로 보내주신다고 해도 그곳에서도 사랑할 것이며 그곳에서도 제가 주님을 세세토록 사랑한다고 외칠 것이나이다. 하지만 제게도 제 사랑을 끝맺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 제 사랑을 끝맺음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뜨거운 햇살이 비치기 전까지 단 5시간만이라도, 왜냐하면 제 영혼의 황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눈으로 몸소 저를 완전히 꿰뚫어 보시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그녀 앞에 엎드리고 말하겠나이다. 내 곁을 그냥 떠나버리다니 당신이 옳았어. 잘 가라. 그리고 당신의 희생양인 이 몸을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불안에 떨지 말지니라. 모크로여입니다. 안드레이가 채찍으로 앞을 가리키면서 소리쳤다. 밤의 창백한 암흑 사이로 갑자기 광활한 공간에 흩어져 있는 견고한 건물들이 거뭇거뭇 보이기 시작했다. 모크로의 마을에는 2,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그 시각에는 마을 전체가 이미 잠들어서 암흑 가운데 오직 몇 군데서만 드문드문 등불이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다. 몰아라 몰아. 안드레이 내가 간다. 미차가 열병이라도 앓는 양 소리를 질렀다. 자지 않고 있습니다. 안드레이는 채찍으로 마을의 바로 초입부에 서 있는
스트노프 여관을 가리키면서 다시 말했는데 그리로 난 6개의 창문이 모두 환하게 밝았던 것이다. 그래, 자지 않고 있어. 미차가 기쁨에 차서 말을 받았다. 쩌렁쩌렁 소리를 울려라. 안드레이, 방울 소리를 내며 몰아라. 온 동네가 떠나갈세라 요란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누가 왔는지를 다들 알 수 있도록. 내가 간다. 이 몸이 납신다. 미차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안드레이는 완전히 녹초가 된 트로이카를 내몰면서 정말로 온 동네가 떠나갈세라 요란스럽게 높은 현관 청계 앞까지 간 뒤 거의 반쯤 숨이 끊어진 듯 땀을 뻘뻘 흘리는 말들의 고피를 잡아당겼다. 미차는 마차에서 뛰어내렸고 바로 그때 진짜로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여관 주인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요란하게 마차를 몰고 왔는지 궁금해서 현관 계단참에서 내려다 보았다. 트리본 보리소비치의 약칭. 자넨가? 주인은 몸을 구부려 자세히 살펴보더니 불이 났게 현관에서 뛰어내려 알랑거리는 기쁜 표정으로 손님에게로 달려들었다. 나리, 드미트리 펴드로비치, 나리를 다시 뵙게 되다니요. 트리본 보리스이치라는 사람은 체격이 탄탄하고 건장한 중케의 농군으로서 다소간 살이 찐 얼굴에 엄격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지만 또한 특히 모크로의 농군들에게는 정말로 그랬지만 이득이 될 거라는 냄새만 맡으면 재빨리 그야말로 알랑거리는 표정으로 바꿀 줄 아는 재능이 있었다. 러시아식 루바식화의 깃을 삐뚤게 세운 채 반코트를 입고 다녔으며 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꿈을 계속 버리지 않았다. 반수 이상의 농꾼들이 그의 마수에 걸려들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지주들한테서 땅을 빌리거나 아예 사거나 해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농사꾼으로 하여금 빚 대신 그 땅을 경작하게끔 했다. 그는 호랍이었고 4명의 장성한 딸들이 있었다. 한 명은 입이 과부로서 아버지에겐 외손자가 되는 2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살면서 날품팔이 이자처럼 일하고 있었다. 농군 티가 풀풀 나는 또 다른 딸은 어디서 서기로 근무하는 관리와 결혼한 상태였는데 여관 어느 방 벽에 걸린 아주 작은 크기의 가족 사진들 중에서 관리용 견장이 달린 제복을 입은 이 관리의 사진도 볼 수 있었다. 작은 2 딸은 사원의 축제나 누구 집에 나들이를 갈 때는 뒤쪽을 바싹 조인 치맛자락이 1아르신쯤 되는 최신 유행의 하늘색이나 초록색 드레스를 입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여느 날과 다름없이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자작나무 빗자루를 손에 들고 비지를 하고 구정물을 갖다 버리고 투숙객이 나간 후에 쓰레기를 치우는 하녀였다. 이미 수천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본 보리스이치는 방탕을 일삼는 투숙객의 바가지를 씌우는 걸 아주 좋아하는 데다가 아직 한 달밖에 채 안 된 지난번에 드미트리 펴드로비치가 그루셴카와 한판을 벌이는 동안 딱 하루 만에 그에게서 300까지는 아니더라도 200루블 남짓한 돈을 우려먹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차가 자기 여관의 현관 청계참으로 마차를 몰고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다시금 먹이가 걸려들었다는 냄새를 맡고서 지금 그를 반갑고도 요란하게 맞이한 것이다. 나쁜 놈이네. 나리, 드미트리 펴드로비치, 나리를 다시 모시게 되다니요. 잠깐만 트리본 보리스이치 하고 미차가 말을 시작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말이지. 아씨는 어디 있나?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 말씀입니까? 주인은 예리한 시선으로 미차의 얼굴을 살펴보곤 금방 알아챘다. 예, 그분도 여기 와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인데 한 분은 관리인데 말하는 걸 보면 폴란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아씨를 위해 이쪽에서 말을 보내드렸지요. 그분과 함께 있는 다른 분은 동료인지 그냥 동행인지 통 모르겠지만 문관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 한판 부리고들 있나? 돈은 많던가? 한판 부리다니요. 보잘것없는 족속이지요. 드미트리 펴드로비치. 보잘것 없다고? 그럼 다른 자들은? 우리 도시에서 온 분들이 둘인데 2분 다 체르니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묵게 된 겁니다. 한 분은 젊고 미우소프시의 친척이 분명한데 그만 이름을 잊어버렸군요. 다른 한 분은 지주 막시모프라고 나리도 아시는 분인데 기도를 드리러 저기 나리 동네의 수도원에 갔다가 미우소프의 이 젊은 친척분과 함께 오는 길이라고 하시던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인가? 예. 잠깐만 아무 말 하지 말고 트리본 보리스이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말이지. 아씨는 어떤가? 아까 와서 그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즐거워하던가 웃던가? 아니요, 별로 웃는 것 같지 않던걸요. 숫제 아주 지루해하면서 앉아있는데 젊은이의 머리카락을 빗겨주더군요. 그러니까 폴란드인 장교를? 그 사람이 어디가 젊어요. 게다가 장교는 무슨 얼어 죽을 장교. 천만에요 날이.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미우소프의 조카, 이 젊은이 말인데 이름을 그만 잊어버렸군요. 칼가노프 아닌가? 맞아요, 칼가노프. 좋아, 내가 알아서 결정하지. 카드놀이를 한다고?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차도 마셨고. 관리들은 과실주를 달라고 하더군요. 잠깐만 트리본 보리스이치. 이보게 잠깐만 내 직접 결정하겠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주게. 집시들은 없나? 요즘은 집시들 숨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당국에서 다 내쫓아서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로 탬버린을 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들이라면 로제 제스트 샘프카야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람을 보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올 겁니다. 사람을 보내게 꼭 보내게. 미차가 소리쳤다. 처자들도 그때처럼 불러 모을 수 있겠지. 특히 마리아, 스체바파니아, 아리아나를 불러주게. 합창값으론 200루블을 주겠네. 그만한 돈이라면 마을 전체를 나리 앞에 불러다 놓을 수도 있겠는걸요. 비록 지금은 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더욱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날이 여기 농군들이나 자기 처자들도 그런 과분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나요 어디? 이 비열하고 거친 촌놈들한테 그만한 돈을 쓰시겠다니. 그런 놈들, 우리 농군들이 시가를 피우다니. 나리가 주셨다면서요? 정말이지 저 날강도 같은 놈들한테는 썩는 냄새가 난다니까요. 처자들도 열이면 열이 전부 이가 득실거려요. 차라리 제 딸년들을 나리 앞에 대령시키지요. 그만한 돈도 필요 없어요. 지금 막 잠자리에 들긴 했지만 발로 그년들의 등짝을 걷어차서 깨운 뒤 나리를 위해 노래를 부르라고 하지요. 요전에도 농군들한테 샴페인을 마시게 해주셨지요. 헤헤. 드리본 보리스이치가 미차를 걱정해 준 건 그냥 말뿐이었다. 그는 그때 미차에게서 샴페인 반 상자를 몰래 숨겼고 탁자 밑에 떨어진 100루블짜리 지폐를 주었을 때도 주먹으로 꽉 쥐고 있었다. 그 돈은 그렇게 그의 주먹 안에 남게 됐다. 드리본 보리스이치, 그때 내가 여기서 뿌린 돈이 고작 1,000원 아니었겠지. 기억나나? 여부가 있나요 날이? 어떻게 있겠어요? 아마 우리한테 3,000원 쓰셨을걸요? 자, 지금도 그리려고 왔다네. 보이나? 그러면서 그는 지폐다발을 꺼내서 주인의 코앞에 바싹 갖다 댔다. 이제 잘 듣고 잘 알아두게. 1시간 뒤면 술이며 안주며 피로거며 사탕이 올 거야. 모든 것을 당장 저기 위층으로 올려보내게. 안드레이가 갖고 있는 이 상자도 지금 당장 저기 위층으로 갖고 올라가서 활짝 열도록 하고 샴페인도 얼른 내오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자들을 꼭 데려와. 마리아는 꼭 빼먹지 말고. 그는 마차 쪽으로 몸을 돌려 좌석 밑에서 권총 상자를 꺼냈다. 안드레이, 삭스를 받아가야지. 자, 트로이카 삭스는 15루블이고 여기 50루블은 보드카 하나 사 마시게. 참 돈 낭비 많이 하네. 일을 성의껏 처리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대가로 까라마조프 나리를 기억해주게. 무수우스 나리 하고 안드레이가 주저했다. 차나 한 잔 마시게 5루블이면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받겠습니다. 드리본 보리스이치가 정인입니다. 제가 그만 어리석은 말을 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뭘 두려워하는 건가? 라며 미차가 그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았다. 정 그렇다면 젠장 자네 마음대로 해. 그는 그에게 5루블을 던지면서 소리쳤다. 이젠 트리폰 보리스이치 나를 조용히 데려다 주게. 우선은 저들 모르게 저들이 모두 함께 있는 걸 슬쩍 봐야겠네. 저기 푸른 방에 있나? 트리본 보리스이치는 겁먹은 듯 흠칫 미차를 바라보았지만 곧 요구사항을 온순하게 이행했다. 미차를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데려간 뒤 그 자신은 손님들이 있는 방과 이웃에 있는 첫 번째 커다란 방으로 들어가 촛불을 꺼내왔다. 그러고는 살그머니 미차를 안으로 데려간 다음 캄캄한 구석 한쪽에 세웠는데 거기라면 노닥거리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자유분방하게 관찰할 수 있을 법했다. 하지만 미차는 그다지 오래 바라보지도 못했고 게다가 찬찬히 살펴볼 수도 없었다. 그녀를 보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이다.
그녀는 탁자 앞 안락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 그녀 옆 소파에는 아직 몹시 젊고 잘생긴 칼카노프가 있었다. 그루셴카는 그의 손을 잡고서 웃고 있는 것 같았지만 상대방은 그녀 쪽은 보지도 않고 탁자 너머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막시모프에게 신경질이 난 듯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막시모프는 뭐가 우스운지 열심히 웃고 있었다. 소파에는 그가 앉아 있었고 소파 곁 벽 옆에 의자에는 누군가 낯선 다른 사람이 있었다. 소파에 널브러지듯 앉아있는 사람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좀 뚱뚱하고 얼굴이 넓적하고 키도 별로 안 큰데 왠지 잔뜩 골이 나 있는 표정이라는 생각이 미차에게 언뜻 들었다. 그의 친구인 또 다른 낯선 사람은 미차의 느낌으로는 어쩐지 키가 굉장히 큰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다. 단 1분도 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상자를 장롱 위에 곧장 올려놓고 몸이 싸늘해지고 숨이 잦아들 것 같은 상태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푸른 방의 사람들 쪽을 향했다. 어머나, 그를 제일 먼저 발견한 그루셴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째지는 듯한 소리를 질렀다.